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예술TV 6번째 시간입니다. 와, 좀 쳐주세요. 네, 야, 옆에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실 그런 분이 아니신데 박수 쳐주시니까 제가 좀 신나네요. 네,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오늘은요,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예술이란 책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내리셔도 됩니다. 여기에 여태까지 저희가 모셨던 조희정 박사님이라든가 또 윤주선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책을 쓰셨어요. 같이 글을 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가서 또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이 책에 쓰셨던 내용을 카메라 앞에서 다시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모신 분도 역시 이 책에 함께 해주신 저자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정치경제학자 홍기빈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선생님. 네, 홍기빈 선생님은요, 이 책에서 21세기 거대한 전환, 자립적 친환경 공동체로서의 커먼즈를 향하여, 이런 챕터에 홍기빈 선생님과 그리고 홍기빈 선생님이 주최하셨던 글로벌 커먼즈 포럼 제1회 발표자들의 내용을 같이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글로벌 커먼즈라는 게 생활예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커먼즈 포럼은 또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자세히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네, 홍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의 글이 이렇게 생활예술 책에 실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와, 좋습니다. 그때도 좋고요. 경제학이 생활에 대한 건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커먼스 포럼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인데 그때 네. 이제 코로나 전이죠. 그때 이제 이게 커먼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공유 경제라는 말하고 섞여가지고. 네. 커먼스라는 말이, 제가 지금 자꾸 이게 낯선 영어를 쓰는 이유가 이걸 갖다가 공유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했었는데, 네. 공유 경제는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커먼스하고는 달라요.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로 끝났냐면은 플랫폼 비즈니스,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그러니까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차게 돈 버는 이걸로 끝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커먼스라고 하는 건 전혀 개념이 다르거든요. 네. 그거는 비즈니스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커먼스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번역어도 공유라고 번역 안 하고 커먼스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래서 이 공유 경제가 아니고 무슨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말고. 네네. 소유 형태 자체에까지 변화를 가져오면은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가, 이게 커먼스 개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지금 외국에서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이나 이런 활동하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근데 우리나라도 꽤 있습니다. 네. 이거 하시는 분들이.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작년 9월, 2019년 9월에 저희가 자리를 한번 만들었죠. 그러면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은 공유 경제와 구분짓기 위해서 커먼스라는 외국 용어를, 영어 용어를 계속 쓰시는 것이고, 네. 커먼스라는 말은 현재 상태로는 번역할 수 있는 정확한 말은 아직 안 만들어진 네, 건가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커먼스로 가실 거예요? 당분간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번역을 가지고 굉장히 골치를 앓았었는데 네. 답이 없다. 당분간 답이 없다. 일단 그래가지고 지금 저뿐만 아니고 커먼스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커먼스라는 말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은 커먼스가 소유 형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소유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부동산이나 이런 거 하면 등기하러 가잖아요. 네. 그 사적 소유잖아요. 그렇죠. 요거 땅 주인이 누구냐. 네. 사적 소유가 있고, 사적 소유 아닌 거는 국가 소유가 있죠. 뭐 네. 지자체정부가 갖고 있거나 뭐 구청이 갖고 있거나. 네. 그러니까 국가 소유이거나 개인 소유이거나 소유는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두 가지의 소유 형태로만 만약에 경제를 만들면 다 망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네. 두 가지의 소유 형태가 아닌 집단적 소유 형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집단적 소유 형태. 네. 여러분이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은 네. 선산 생각하시면 돼요. 선산. 선산은 문중 소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일제시대 전까지는 그래서 문중 소유, 그 커먼스 그 소유가 있었던 건데, 그 가문이 소유하는 게 있었는데, 네. 일제시대 들어와서 이제 근대적인 소유 제도를 요구하다 보니까는 등기를 해라. 네. 그러니까 그 종손 이름 개인으로 등기를 해서 지금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 문중에서 좀 싸움 나는 게 그 네. 종손이라는 자가 그 선산을 막 팔아먹고 막 담보 잡히고 이래가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은 좀 감이 오실 거고, 네, 그 감이 다음에 옵니다. 좀 더 저거 한 거 생각해 볼게요. 그 우리가 동네를 갖다가 동네라고 하는 게 동리의 그 변형인데, 네. 한자로 동하고 리. 네. 동을 우선 설명할게요. 동이 어떻게 쓰냐면은 삼수변에다가 같을 동자 쓰잖아요. 네. 우물 얘기예요. 같은 우물을 쓰는 사람들. 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네. 있어서 이 우물이 누구 거냐라고 묻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 돼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뭐 우물을 이게 누가 내 거다. 소유해. 그래서 넌 뭐 이물 마시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물에서 우물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요. 네. 우물 반경 한 50m 안에서 그 100m 안에서는 똥오줌을 싸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이딴 짓을 하는 자가 있으면 박살을 내야 되는데 이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소유하고 함께 관리해서 함께 향유하는 게 이게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동네의 기초입니다. 네네. 이게 국가 소유예요, 개인 소유예요. 누구의 소유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네. 인류가 그러니까 뭐 아득한 몇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 집단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네. 개인 소유하고 국가 소유로만 가능한 게 아니다. 수없이 많은 집단 소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대화한 모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산이라든가 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현대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선생님 생각에 지금 현대화된 커먼스는 그럼 뭡니까? 중간 다리로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네. 이게 꽤 한 오래전인데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 제가 참 어이없는 논쟁을 하나 봤는데 네.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 핸드폰에서 왜 그 한글 입력 방식을 놓고 네. 그 천지인 입력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 모음을 갖다가 네네. 그 뭐 이게 이하고 그 세 가지 정붙이고. 요소를 가지고 네. 접하는 거. 네. 그걸 가지고 그 개발자 개인이 자기 거다라고 우기고 삼성전자는 또 자기 거다라고 우기고 그래서 그 회사랑 개인이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그거보다 제가 이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네. 이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도. 그 사람 그 다른 이름은 세종대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세종대왕이라고 하시지 뭘 또 이도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왜냐면은 네. 그 이도 씨의 그 자손들이 만약에 네. 이건 우리 거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네요. 그 최근까지 한글 연구에 있어가지고 네. 그 이 모음 부분, 이 천지인을 가지고 모음을 구성하는 원리는 분명히 세종대왕의 개인적 창작이다라는 게 중론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특허권이나 등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럴 게 없었던 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네. 만약에 너희들 저거 이거 할 때마다 돈 한글 쓸 내라. 때마다 돈 내라. 모음 하나 쓸 생각만 해도. 때마다 이런 식 내라. 옛날 깡패들 그거 있죠. 너 그 돈 없다고 그러는데 그 10원에 한 대씩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에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하면은 이게 박살 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모음이 구성되는 한글에서 모음이 구성되는 이 천지인이라는 원리는 네. 1392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 한글을 쓰는 사람들의 공통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나는 그 개인이든 삼성전자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네. 이도 씨가 네. 맹글어 놓은 원리를 그냥 버튼으로 옮겨놓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뭐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걸 돈을 가져가겠다는 그래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냈나요? 난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돼가지고 아마 다 흐지부지 됐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때 그 지금 말씀드린 이 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한글의 제자 원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한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재산이에요. 이걸 누가 가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러네요. 만약에 이걸 누가 가져서 너 쓰지 마 이러잖아요. 네. 그 가치가 떨어져요. 알았어. 얘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LG는 또 다른 그 모음 방식을 만들었었잖아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통제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커먼스는 천연 자원이었는데 우물이라든가 삼림이라든가 네. 뭐 어장이라든가 이런 것뿐이었는데 21세기 상황에서 지금 제일 그 첨예하고 그 쟁점이 되는 커먼스는요. 지식이나 정보나 문화 예술 같은 무형 자산들이에요.
그게 연결될 것 같아요. 생활예술하고. 그렇죠. 지금 생활예술에서 저희가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피 레프트 운동에 대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예. 저작권이 이 생활예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많이 그걸 뭐라 그러죠? 커버 댄스 이런 것처럼 예. 커버곡을 많이 친다거나 예. 그런 음악 분야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뮤지컬이든 뭐든 저작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저작권 때문에 걸어서 예. 위축시킨다. 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아주 현대화된 의미에서의 커먼스 정신이 생활예술과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렇지만 네. 저희가 그 얘기는 잠깐 내버려 두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커먼스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커먼스 포럼에서의 발표자들의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발표자들이 어떤 분들이 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커먼스를 갖다가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네. 커먼스라는 개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거는 왜 소유에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 네. 이거를 생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네. 커먼스가 그 자체로 있으면 있는 거를 어떻게 함께 소유할 거냐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용폭이 좁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생산 활동하고 연결을 시키려면은 그래서 이제 P2P 생산이라는 걸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P2P라고 하는 건 뭐 아시겠지만 피어 투 피어잖아요. 네. 어떤 중앙에서 무슨 뭐 그 부장님, 팀장님이 명령해가지고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평등한 관계에서 피어 투 피어로 그야말로 동료들끼리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네. 함께 작업해서 뭔가를 만드는 이런 생산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만드는 생산 과정과 생산물과 이 전체는 커먼스로 되는 게 맞는 거니까 P2P 생산하고 커먼스는 이제 찰떡궁합이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게 성립할 수 없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 커먼스 포럼에 오신 분들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게 농업이라든가 농업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그 저 개발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납품하는 거, 학교에 납품하는 물건들 만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닐 고렌플로라는 분이 어떤 분야에서 오신 분일까요? 코스모 로컬 프로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보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코스모 로컬 프로덕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주 간단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무형적인 것은 글로벌하게 나누고 유형적인 것은 지역에서 나누자라는 거예요. 이게 저 생태 위기 문제랑 집중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은 내가 뭐 그 특정 기업을 내 욕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네. 예를 들어서 갭 같은 그 옷 보면은 네. 이게 생산 갭이라고 하는 회사가 공장이 아니잖아요. 공장이 아니고 사실 플랫폼인 거고 그 아래 디자이너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생산 기지라든가 공장은 네. 직접 하청을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그 베트남이건 어디건 싸게 생산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물질적인 생산을 맡겨놓고 네. 그 충분히 가장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는 무형적인 부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브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만 중앙에서 관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면은 네. 탄소 발자국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생산된 갭 셔츠가 독일까지 가는 과정, 그렇죠. 등등등등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P2P 생산하고 커먼스하고 결합을 시키면은 디자인에 해당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형적인 요소는요. 네. 이거는 탄소 발자국을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인. 다시 말해서 그 디자이너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거는 내가 꼭 팔지 않고 모두가 이거 썼으면 좋겠다 싶은 디자인들을 기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트나 여기에 가게 되면은 옷을 만든다든가 가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물건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무형적 요소들 있죠. 네. 이 무형적 요소들을 공유하는 플랫폼 커먼스를 만듭니다. 이게 지식 커먼스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지역에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역에 레이저 절삭기라든가 3D 프린터 같은 걸 가지고 네.
지역에서 그 재료를 구해가지고 지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커먼스가 필요죠. 하나는 무형적 요소를 공유하는 지구적. 네. 그러니까 글로벌한 커먼스가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그 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장치 같은 물질적인 커먼스는 지역이 있어야 되죠. 요게 코스모 로컬. 코스모 로컬 프로덕션이에요. 그러니까 공유 정신을 그 글로벌한 스케일에서 네. 어떤 것을,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을 나누는 방식과 로컬에서 물리적인 그 자산물들을 나누는 방식을 그렇죠. 동시에 진행하고 계시는 프로젝트. 그렇죠. 이제 그게 닐 그랜플로 이 사람이 이제 그랜플로 이 사람이 하는데 올해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 마스크를 둘러싼 미개함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는데 네, 특히 그렇죠. 유럽에서 그게 심했어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시스템 전체가 우리나라는 낫죠. 우리나라는 뭐 공적 마스크나 뭐다 해서 마스크 생산이라든가 이걸 보장을 했는데 네. 유럽에서는 이게 마스크라고 하는 게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네.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별게 다 있어요. 뭐 커피 필터 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어 쓰는 별거 다 것도 하고 있었죠. 별거 다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구할 수 있는 제일 그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가장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역에서 만들고 지역에서 바느질을 하든가 등등 해가지고 네. 지역에서 각자 마스크를 원하는 사람들이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히 그 벨기에가 굉장히 지금 저게 많거든요.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은데 네. 벨기에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이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모 로컬 프로젝트의 정신이라는 게, 커먼즈 정신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물건으로 발현될지, 그게 유형일지 무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신 자체를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군요. 그런 애티튜드와 그 정신의 핵심. 참 흥미있네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그 코스모 로컬 프로덕션이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실행하고 계시는 분인 건가요? 예, 쉐어러블이라고 하는 네. 그 사이트하고 그 웹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shareable.com이라고. 네. 거기서 그 쉐어, 그러니까 커먼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여러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생활예술에 접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악보라든가 아니면 공간 쉐어라든가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저희가 생활예술이란 일상에서의 예술 행위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이 쉐어러블이라는 그 플랫폼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이럴 수 있죠. 예, 보통 이제 생활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생활예술 공동체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자원이 부족하고 그것을 공적인 재원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악기를 연주하시는 브라스 밴드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크릴판 있죠. 연주를 하려면 이렇게 촘촘하게 모여서 해야 되는데 아크릴판을 중간중간에 두고 어차피 이제 관악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침이 튀고 막 나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크릴판 하나가 1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민간에서 절대로 구입할 수 없는 그 뭐 30명, 40명 모여서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재단에다 요구하는, 근데 재단에서는 그 정도 돈을 우리가 대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컨플릭트가 있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 생활예술 분야의 어떤 동아리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공적 재원에 점점 더 종속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이런 코스모 로컬 프로젝트의 유형 자산을 쉐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민간 사이트를 오히려 만들어서 같이 공유한다면 훨씬 더 활동을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저도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네. 저야 뭐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그냥 저 말을 막 할게요. 저는 원래 막말에 대가고 그런데 네. 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하는 프로젝트 저도 해본 적이고 그런데 이거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보면은 정부 프로젝트의 어떤 그 문서 서식이라든가 형식이 토건공사에 맞춰져 있어요. 공기를 대라고 그래요. 공기. 그러니까는 가령 뭐 예술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가령 10개월을 주면은 중간 완성품은 언제 그렇죠, 이런데 그렇죠.
이거 공구리 치는 건물 얘기거든요. 네. 시멘트 양세가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건데. 그렇죠, 사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돈 받는 입장에서 거기 맞춰야지 뭐. 근데 그때부터 이제 돈 주는 사람들이 뭐 공무원분들이 꼭 나쁜 분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네. 어쩔 수 없어요. 이 형식적 합리성 때문에 계속 이제 뭐 감나라 배나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끝에 가면 이제 죽도 밥도 아닌 게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모든 시민들의 그 궁극의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서울시대를 지내면은 왜 꼭 건물 앞에는 저런 꿈에 나오기 두려운 저런 조형물들이 서 있을까라고. 도대체 저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며 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며 네. 저것 때문에 그 고성방류를 하고 싶어도 네. 저게 무서워서 고성방류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요 사람들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그냥 허수아비를 세우는 스케어크로우를 세워놓지 뭐하러 그런 돈 들여서 그 조형물을 세우느냐. 이게 관료제의 폐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집행하는 사람들 공무원들한테 죄를 물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럼 뭐 어쩌겠어요. 그걸 집행해야 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고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예술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이런 자원을 갖다가 국가가 꼭 이렇게 관료적인 방식으로 쓸 게 아니고 네. 주민들이라든가 이걸 창작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서 이 자원에 대해서 함께 그 통제권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죠. 네. 이런 걸 어반 커먼스라고 해요. 도시 커먼스라고.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공예술과 생활예술의 결합 혹은 전환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 실장으로 계시기도 하는 김준기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본인의 논문에서 공공예술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주문 생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공에서 예, 예. 요구한 방식의 주문 생산을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예. 그게 정말 공공이란 이름을 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주도적인 방식의 시민의 요구와 시민의 꿈, 시민이 원하는 어떤 예술 네. 행위로 가게 하기 위한 접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공공예술에 대한 좀 더 시민 주도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인사이트가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코스모 로컬 프로덕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보니까 또 오픈 푸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뭔가 음식에 관련된 네트워크인가 봅니다. 예, 예. 아, 그게 그러니까 이 농업 생산이라고 하는 게 토지 소유권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대부분 종자를 어디서 사와요. 그렇죠. 그래서 종자를 사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토지 소유권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유통 과정이 또 따로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 과정에서 농작물의 생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많은 수익이라고 하는 자본의 논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네. 그다음에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직접 맺을 뿐만 아니라 네.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네. 어떤 농기구를 그럼 사용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 네네. 농사를 지으려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플랫폼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 커스텐 라르센이라는 분은 어느 나라 분이세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 아, 호주에서 그러면 이 오픈 푸드 네트워크를 하고 있군요. 예, 예. 그 종자 얘기하셨는데 종자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점점 더 이 식량 주권의 확보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로컬 푸드와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런 오픈 푸드 네트워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말고 조금 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니까 저희가 이해가 편한데요. 어떤 게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다른 얘기도 많으니까는 네. 한살림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농업인들하고 네. 어떻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네. 생산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네. 생산자들의 개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거니까 뭐 꼭 외국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 한살림 활동가하고 만나서 오래 얘기하고 있어요. 꼭 한살림 활동가랑 자기 얘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하. 예. 그래서 한살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의 의견으로는 한살림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지 어떤 그 평가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얘기하신 것이 호세 라모스 씨가 나오셔서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픈 인슐린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예, 오픈 인슐린 그걸 잠깐 얘기를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코스몰 로컬리즘 그 얘기 부분인데요. 네. 기술에서 그 당뇨병 치료제죠. 이게 그 50년대, 60년대 아마 개발이 됐을 텐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처음에 개발한 사람은 이걸 오픈 소스로 만들었었어요. 아무도 이 기술을 독점하지 못하게. 왜냐면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걸 매일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누가 이걸 독점해서 값을 매기기 시작하면은 그건 너무나 큰 적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오픈 소스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 그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결국 지금 이렇게 됐죠. 이분이 그 인슐린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술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커먼스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네. 이게 뭐 중간에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이제크 해가지고 그건 뭐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이니까. 인슐린이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오픈되었었다는 걸 저는 처음 저도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이 라모스 얘기 듣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아하. 그래서 여기 오픈 인슐린 프로젝트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인슐린을 갖다가 그 오픈 제약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구나 그 스스로 그 당뇨병 환자들 인슐린 약을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의료 부분의 커먼스 정신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하고도 연관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코로나 백신을 이미 이제 선진국에서 대거 사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금 생사의 그 갈림길이라는 게 확연히 차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딱 갖게 만들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이제 국가 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의 저소득 아주 가난한 나라와 미국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사실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 때, 그때 뭐라고 하셨죠? 아무도 버림받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백신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이 커먼즈 정신이 좀 어떻게 도입되거나 그런 운동이 좀 움직임이 있다거나 이런 건 혹시 모르시나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건 힘들 좋겠네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기술이 굉장히 삼상을 거치는 기술량은 굉장히 많은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커먼스로 되긴 힘들어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커먼스 형태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는 네. 뭐 아무데나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그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주 그러니까 뭐 키 인더스트리 기술이라든가 아주 최첨단의 기술 혹은 사람들한테 뭔가 대단히 중요한 이 코로나 백신과 같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런 요소들은 커먼스 정신으로 커먼스라는 프로젝트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아니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이렇게 네. 설명을 할게요. 네. 여기 지금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도 아마 보고 계실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저는 원래 그냥 막말하는 사람입니다. 뼈 때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네, 뼈 때리는. 저는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커먼스 정신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 예술인들이에요. 그래요? 제가 그냥 막말할게요. 네네. 그 본인들은 뭐 엄청난 작업을 해가지고 뭔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뭐 하는데. 소설이나 시나 그림이나 뭐 음악이나 나오는데 네. 이렇게 듣고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전에 몇백 년 동안 굴러온 가락에다가 조금 변형을 시키거나 이렇게 틀어놓은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건 몽창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노터치 막 그러면 팍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연구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쓴 논문이라는 것도 보고 있으면요. 유학 갔을 때 내 친구가 했었던 농담이 있는데 그 퍼블리시가 가능한 논문의
레시피는 뭐냐면은 95% 리사이클링에다가 5% 볼시시다 이렇게 있어요. 아, 갑자기 찔리네요. 95%는 다 남이 해놓은 얘기 각주 달아가지고 인용해놓고 누가 뭐라고 요걸 95%로 채우고 네. 나머지 5%는 그냥 자기 씨부리고 싶은 얘기 씨부려면 그 퍼블리시 돼요. 왜냐면 이 레퍼런스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네. 퍼블리시가 되는 관건은 그놈의 애노니머스 리더라고 하는 네. 피어들 네, 피어 네, 네. 그 사람들의 이 사보타지를 피해가면은 퍼블리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리퍼런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 방패예요, 방패. 맞아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읽은 사람은 이제 피를 보는데 그거 $30 주고 사가지고 내려받아가지고서 읽느라고 한 30분, 1시간을 보내는데 읽고 나서 그러면은 무슨 욕이 나오냐면은 이게 도대체 이거를 왜 이 사람이 도대체 이거 자기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게 올라오는데 네. 그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 내놔야 돼요. 자기가 한 거 가지고 이름 붙일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갖다 공유재산으로 올리고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예술가들, 작가들, 무형재산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네. 정말 겸손하게 자기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더라고 하면은 네.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저거를 가져야 이게 시작이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게 마지막 제가 현재 존재하는 작가나 학자나 예술가들은 네. 제가 보기엔 가장 탐욕스러워요. 이 점에서. 이건 내 거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자들도 역시 그 5%의 불쉿, 그게 불쉿이건 그건 뭐 주관적인 거겠죠. 그게 불쉿이 될 수 있고 그 사람한테는 또 굉장히 생산적인 무엇일 수도 있는데 그 5%의 자기 것을 가지고 지분을 주장한다는 건데 그게 관행으로 되어 왔고 그렇죠. 그리고 예술가들도 만약에 선생님의 관점으로는 그렇다면 그게 아닌 형태,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는 이상적인 좀 더 제대로 된 예술이나 연구가 되려면 5%보다는 적어도 지분을 좀 높인 다음에 주장해라.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그분들 지금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또 욕할 수도 없는 게 지금 네. 상황을 보면은 너 그래서 그 레주메 한번 내봐라. 그럼 뭐가 자기 걸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그거 안 쓰면은 무슨 입에 풀칠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다 이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겠죠. 자기 어떤 지적 창작을 했을 적에 거기서 자기 크레딧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것을 할 적에 그러니까 크레딧을 붙여 자기가 이게 살아나고 이 시스템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 저것들이 다 있는데 네. 그거 아닌 것들은 제발 좀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악착같이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술가들이 악착같이 하지 않으려던 공유제가 뭐죠? 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내 거다라고 하는 의식 있잖아요. 그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다 같이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정말 내가 만든 부분이 어느 만큼까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네. 그게 있을 때 그거는 제가 보기엔 크레딧을 주장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습작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오픈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커먼스는 누가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바로 내 걸 열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가지고 번역하고 쓴 책 몇 개를 그냥 올려놨어요. PDF로. 그게 제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커먼스라고 하는 거는 국가 소유도 아니고 개인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요거는 정말 그러니까 크레딧을 취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좀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푸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으네요, 진짜. 그러니까는 커먼스라는 것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나부터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커먼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내놓는 시도를, 그렇죠.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데, 그러니까 향유할 생각만 하지 말고 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특히 지식이나 문화 생산자들은 네. 생산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다시 지금 생활예술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적재원에 종속되는 그 분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일종의 뭐랄까요 독약처럼 처음에 조금 그 공적인 자산을 받게 되면 공적 지원을 받게 되면 처음에 되게 감사해 하세요. 감사해 하시다가 이게 이제 해가 갈수록 그것을 독점하려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부에서 생활문화센터라는 것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초기에 거기 입점하신 동아리 분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파벌이 생기죠. 네, 그런 상황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생활예술이라는 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단은 그런 공적 재원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민간의 영역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말하자면 한 푼, 두 푼 이렇게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뭐 강사를 모신다든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공적 지원을 일단 받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과거로 돌아가기가 무지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포일 되신 분들을 볼 때 제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정부에서의 그 공적 지원이라는 게 생활예술, 생활문화로 들어올 때는 훨씬 더 광범위한 양식의 어떤 개인이나 개인 단체들이 그것을 받아가는 형태,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컴피티션을 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커먼즈 정신에 입각한 생활예술이라고 생각해 보자면 일단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걸 내놓아서 뭔가 공적인 선산의 형태를 만드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관의 입장을 보자면은 공무원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이분들도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있고 그 목적한 성과가 있고 보고를 해야 되고 의회에서 뭐라 그러면 또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관을 욕할 문제가 아니라 네. 이 풀뿌리에서 우리 스스로의 프로젝트와 우리 스스로의 계획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듭시다. 커먼스의 그 도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커먼스의 경우 하나가 그 놀이터 개혁 운동이 있는데 네. 지금 놀이터 그 전국에 뭐 서울시건 어디건 보면은 놀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녹슨 것들도 많고 애들이 안 노는 데도 많고 거의 폐허가 돼 있는 데들도 있고 네. 여기를 어떻게 개조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마을 커먼스를 만들어 가지고 키즈 카페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놀이터마다 네. 그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앉아서 네. 커피도 마시면서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네. 그다음에 놀이터에다가는 놀이 지도사를 갖다가 네. 하루 왼종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하루에 가령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놀이 지도사가 있어 갖고 아이들하고 재밌는 놀이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어머니도 편하고 아이들도 즐겁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제 놀이터에 있는 그 흉물스러운 왜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다시 리디자인하는 프로젝트로 갈 수가 있어요. 좀 더 미학적으로 훌륭하고 좀 네. 더 여러 가지로 뛰어난 여기 이제 예술가들이 결합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아이디어가 나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지자체에 달려가가지고 맞아요. 지자체장을 선택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뻔합니다. 야, 이런 거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은, 아유,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이씨,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전혀 의도와는 틀리고, 거리가 뭐 황당하게 나오니까, 이런 일이 되지 않으려면은, 네. 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우선 관으로 달려갈 게 아니고, 네.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먼저 커먼스를 만들어야 돼요. 아하. 커먼스를 만들어서 미래 역량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그때 관하고 얘기를 해서 관의 자원을 끌어올 수 있어요. 난 관의 자원을 받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거 당연히 필요한 건데 네.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래 우리끼리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관의 자원이 들어오면은 그냥 다 어공되는 거예요. 어공되고 끝납니다. 저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그 말씀드린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문화진흥원을 통해서 전국에 수십 개의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지역에는 그런 이미 뭐랄까요, 그 휴먼웨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공간이 생긴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설계도까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던 반면 그럴 경우에는 그 공간을 만들 때 그들과 같이 논의하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민관이 협동을 해서 원래 그 사람들이 쓰고자 했던 공간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예를 들어 60몇 개를 올해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표 하에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공동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돈을 줄 테니까 지어라. 이럴 때는 그냥 똑같은 모양의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활용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제가 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의 자원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민간 주도에 먼저 밭이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공적 재원으로 가지고 온 어떤 씨앗을 심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한테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커먼스라는 것이 우리 일상 전역에 그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생활예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뭔가를 같이 시도한다든가 또 예술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배워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도 커먼즈 정신이 적용됐을 경우에 훨씬 더 좀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공적 재원에 종속되지 않는 방식의 말하자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형태의 생활예술을 즐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하면 구체적인 뭐 제안을 하나 해보자면 그래요. 그 생활예술 그 무대에서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생활인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금 생활예술이 제일 절실한 곳 중에 하나가 노인정이에요. 물론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노인정 다 닫았습니다만 2019년까지 얘기를 할게요. 이분들이 심심하고 힘도 없고 생활에 활기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 틈을 타서 이제 그 자석류 파는 사람들을 그렇죠. 무슨 뭐 게르마늄인지 뭔지 하여튼 이상한 뭐 라돈 침대 뭐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아드려요 그분들한테. 맞아요. 그래서 들썩들썩해서 그 틈을 타가지고 이상한 물건들 막 팔아먹고 이러는데 이게 보고 있으면은 뻔히 보이는 등쳐먹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노인분들이 하루를 갖다가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요가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했다가 다 같이 화끈하게 노래방 타임으로 가가지고 한번 을씨구 절씨구 차차차를 하든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정 부분에서 이 몇 시에 이 노인정을 가면은 차차차를 할 수 있다. 몇 시에 나는 차차차는 싫고 요가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몇 시만 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인정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이 노인들의 삶의 조건에 맞게 고치는 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하시겠습니까? 그분들 바쁘세요. 그렇다고 무슨 노인정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겠어요? 노인분들 스스로 하시기도 힘들잖아요. 제 친구 중에 노래방 기똥차게 잘하는 놈 하나 있는데 이놈이 그래서 지가 답답하니까 지가 기계 하나 들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정말요? 노인정을? 오, 대박. 지금 사회적 기업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어머. 이게 친구가 뭐냐면은 노인들이 그래가지고 100만 원, 120만 원씩 막 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100만 원, 120만 원이 그 어르신들한테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자석류 무슨 게르마늄 침대 이러면 뭐 그거 다 나가잖아요.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놀아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저 시간이 많아요. 한량이요. 집에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가 놀고 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거. 이게 생활문화라고 그래서 또 무슨 내가 무슨 어떤 특정 집단 얘기하는데 또 무슨 학예회하고 뭐 이런 꽃꽂이 같은 그런 황당한 생각하지 말고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뭐가 답답하고 뭘 원하시는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가서 무슨 문화 프로그램인지 이거를 갖다가 풀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이 영리기업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관공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필요로 하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고자 하는 우리 스스로가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커먼스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제 생활예술 활동이 할 수 있는 어떤 복지적인
메울 수 있는 혹은 그 적극적으로 복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제안을 해주신 것인데 생활예술 영역에서 사실은 사회공헌이라는 측면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관에서 재원을 받은 상태에서 억지로 가서 해야 되는 병원 가서 뭐 일주일에 몇 시간은 노래 불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뭐 누구든 시켜서 하면 공부 잘하고 있던 애들 너 공부해라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똑같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커먼즈 정신에 입각해서 생활예술 활동을 하는 우리가 좀 더 사회에 도움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그 보람 때문에 나도 더 즐겁고 그러면서 우리의 실력도 늘릴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좀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지금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지금 진행을 여태까지 역대 생활예술 TV 그 진행한 것 치고는 뭔가 이렇게 울분에 차신 말씀을 좀 많이 하신 어떤 연사를 모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좀 울분에 좀 차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즐거웠던 이 정치 경제학자 홍기빈 선생님과의 생활예술 TV 6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